답답해서 정말. 왜 또 짜증을 내고 그러실까? 생산 라인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연지 씨 때문이지 뭐. 연지 씨가 왜요? 열심히 근무 잘하는 것 같던데. 내일이 우리 아들 운동의 날이거든. 그래서 연지 씨한테 근무 비번을 좀 바꿔달라고 말했더니 눈만 멀뚱멀뚱 뜨고선 사람을 빤히 보기만 하더라니까. 근무 바꿔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사람처럼 시침이 뗄 건 또 뭐냐고, 사람 뻘쭘하게. 연지 씨 청각장애인이잖아요. 목소리로 말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럼 나더러 뭐 어쩌라고? 공장 딱 하나 있는 장애인이면 지가 우리한테 맞춰야지. 독순수를 배우든지 해서. 필담으로 소통하시면 돼요. 회사 면접도 필담으로 봤거든요. 매번 글씨를 써서 대화하라고? 공장 생산 라인이 얼마나 바쁜데 불편하게 그래. 이참에 그냥 확 잘라버리는 건 어때? 다들 말 안 통해서 불편하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자르는 건 좀 그래요. 연지 씨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실적도 좋아서. 아, 그럼 태연 씨라도 중간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주든가. 사무실 직원이 원래 그런 관리도 해야 하는 거잖아. 제가요? 저도 필담 바꾸는 방법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직원들 반란 일어나기 전에 태도 확실하게 해. 태연 씨가 소통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적당한 때 봐서 해고시키든가. 그럼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몇 달 뒤. 추운데 밖에서 뭐 하세요? 수어를 하시네요. 몇 달 전부터 배우고 있었어요.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조금 서툰 수어긴 하지만 나름 괜찮아요. 근데 혹시 저를 위해서 수어를 배우시는 건가요? 연지 씨랑 대화하고 싶어서요. 우와, 조금 감동이네요. 수어를 직접 배워서 다가와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다들 편견이나 차별의 눈빛으로 절 바라봤을 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다 민망해지네요. 솔직히 저를 위해서 수어를 배운 게 훨씬 크거든요. 다른 직원들과 연지 씨 사이를 중재해야 하는 입장인데 매번 필담으로 대화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업무상 조금 더 편해지려고. 죄송해요. 혹시 기분 나쁜 말이었다면. 아니요. 오히려 솔직해서 좋은걸요? 그런가요? 근데 밖에서 혼자 뭐하고 계셨어요? 눈 내리는 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하면서 혼자 상상하고 있었고요. 눈 내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하고요. 그게요, 연지 씨. 눈은 소리 없이 조용히 내려요. 태연 씨 사는 소리의 세상에서는 그렇군요. 소리의 세상이요? 네. 태연 씨 사는 세상은 소리가 존재하는 소리의 세상. 제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고요한 침묵의 세상. 되게 동화 같은 말이네요. 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잖아요. 새하얗게 내리는 눈 속에 태연 씨랑 저랑 단둘이. 얼굴이 왜 빨개지세요? 그게 그냥 추워서요? 아무튼 눈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내려요. 아니요. 제 마음에는 눈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소리요?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가슴으로는 느낄 수 있어요. 두근두근두근. 심장이 떨리는 진동을. 저한텐 지금 이 진동이 눈 내리는 소리예요. 우와, 낭만적이다. 아무래도 연지 씨는 시인이나 동화 작가여야겠네요. 태연 씨는 어떤데요? 지금도 눈이 아무 소리 없이 내리나요?
아니요. 저도 느껴집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는 소리가 귀에도 들리고 가슴으로도 느껴져요. 아마도 이런 걸 사랑에 빠진 순간이라고 하는 거겠죠? 아직 사랑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럼 저랑 해보실래요? 사랑. 글쎄요. 쉽지 않을 연애가 될 텐데요. 오늘 연지 씨랑 대화하면서 느꼈어요. 쉽지 않아서 더더욱 설레고 낭만적인 사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린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1년 뒤. 그렇게 만나게 된 사이예요. 결혼까지 생각하는 게냐? 네. 다른 가족은 없고? 네. 고아원 출신이라서요. 하지만 그게 흠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요, 뭐. 친정 가족이라도 있으면 조금은 나았을 것을. 아버지 혹시 반대하시려는 건가요? 그럼 선뜻 환영할 것 같았니? 듣지만 못할 뿐이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젠 수어가 익숙해져서 대화하는데도 지장 없고요. 연인 사이에서는 그렇겠지. 하지만 가족이 되는 건 달라. 아버지, 친정 식구들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 여자의 장애를 너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복지재단 이사장님이잖아요. 다른 장애인들은 잘 돌보고 다니시면서 며느리감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반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봉사활동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거랑 장애인의 가족이 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넌 아직 모른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나보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럴 마음 없으니 상처받지 않게 잘 정리하거라. 조금은 실망이네요. 적어도 아버지는 장애에 대한 편견 같은 건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편견이라. 글쎄다. 오히려 이 녀석이 너무 섣부른 건 아닐까? 아버지! 애비가 다 직접 겪고 살았던 바가 그래. 일단 내일 나랑 어디 좀 가자꾸나. 직접 보여주면서 들려줄 이야기가 있으니. 이튿날. 이건 묘지네요. 근데 왜 잡초가 무성해요? 남겨진 가족도 없는 무덤처럼. 가족이야 멀쩡히 잘 살아있지. 오죽 질렸으면 아들 동생 무덤 벌초도 한 번을 안 올까 싶지만은. 대체 누구 무덤인데요? 여기 누워있는 이 녀석 애비 친척 동생이다. 너한텐 먼 삼촌뻘 되는 어른이고. 아, 네. 근데 여긴 왜? 직접 보여주고 해줄 얘기가 있다고 했지? 여기 있는 네 먼 삼촌이 장애인이었어. 자기 몸도 혼자 못 가누는 뇌성마비. 결국엔 결혼 반대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이야기라면 안 듣겠습니다. 꼭 들어야 해. 아버지! 비록 장애인이었지만 참 사랑받는 녀석이었어. 어린 내 눈에도 이놈 가족들이 자식 동생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잘 돌보는지 훤히 보일 정도였지. 그랬는데요. 부모도 형제들도 장애인 혈육 돌보기가 버거웠던 모양이더구나. 다들 조금씩 지쳐갔어. 그야 물론 힘드셨겠죠. 하지만 네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힘들었단다. 수시로 대소변 받아내는 게 제일 쉬운 일이었을 만큼 가족 전부가 이 녀석 하나의 장애에 묶여 살아야만 했으니까 가족의 삶 따윈 없이 장애인 혈육 하나만을 위해서. 그러다 이놈이 일찍 세상을 뜨고 나니까 부모 형제가 장례식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니? 그만큼 사랑했다니까 당연히 슬퍼했겠죠.
오히려 홀가분해하더구나. 이제야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서. 이제야 자기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마음까지 품었겠어. 우와, 진짜 너무들하네요.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홀가분해할 수가 있어. 그분들이 나빠서 그랬던 게 아니야. 장애인의 보호자로 사는 삶이 그만큼 힘들 뿐이지. 전륜으로 이어진 혈육의 사랑마저 때로는 지치고 빛을 바라게 만드는 것이 장애의 그림자인데, 하물며 이혼하면 그만인 너희 사이가 영원하리라고 어떻게 장담하겠니? 두 사람의 인연은 그만큼 힘든 사랑이야. 저희는 충분히 잘 이겨내고 있어요. 연재 씨가 가진 어려움이라면 세상과의 의사소통뿐인데, 그것도 제가 이제는 수어를 제법 잘해서 아버지 걱정하시는 만큼의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장담할 일이 아니야. 장담하고 결혼했다가 네가 지쳐버리기라도 하면, 그러다 결국 이혼 생각이라도 들게 되면, 설사 좋게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거다. 꽃다운 여인을 장애 때문에 버렸다는 죄책감, 그 여인도 장애 때문에 버려졌다는 상처를 잊게 될 거고. 아들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장애라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똑똑히 보고 자라서 그래서 반대하는 거다. 아니요. 전 절대로 변심하지 않아요. 제 사랑도 지치거나 빗바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래서 그 불확실한 믿음 하나 가지고 아비의 뜻을 기어이 거스를 셈이냐? 거스른다기보다는 앞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쁘게 잘 살아가는 모습 보시면 아버지도 분명 저희한테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아들! 당장 저희의 결혼을 축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마음 불편하시다면 결혼식장에 오지 않으셔도 좋아요. 대신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세요. 저희가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지키고 키워가는지, 장애라는 그림자를 얼마나 훌륭하게 뛰어넘는지. 기어이 멋대로 결혼을 저지를 작정이라면 나도 더 할 말 없다. 난 충분히 경고했으니 어디 네 마음껏 한번 살아보거라. 애비 말이 맞았다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말거라. 자기 스스로 지 팔자 망쳐버린 아들 자식. 가슴 아파서라도 앞으로는 없는 자식인 셈 치고 살 테니. 몇 달 뒤. 아버님이랑은 아직도 냉전 중이에요? 냉전뿐이겠어요. 정말 없는 자식 취급해버리던데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불편한 표정이구나. 암튼 연재 씨는 귀신이라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매번 그렇게 잘 알아요? 나름 내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귀가 들리지 않는 만큼 눈은 밝거든요. 당신 표정 하나하나 아주 훤하게 보여요. 혹시 제가 표정을 잘 읽어서 불편한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편하고 고마운걸요. 제 마음을 먼저 알아채고 이렇게 보듬어 주잖아요. 그럼 당신 표정을 조금 더 읽어봐도 될까요? 제 표정이 어떤데요? 아버지한테 죄송스럽죠? 결혼식에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버려서. 크게 싸우긴 했어도 어쨌든 아버지잖아요. 엄마 없이 혼자서 어렵게 절 키워주신 아버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우리가 예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줍시다. 그럼 아버지도 언젠간 저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기왕이면 아버님 축복 받으면서 결혼식 올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거야 그렇지만 저렇게 완고하시니까. 전 당신이랑 아버님 모두 이해해요. 그니까 걱정 말고 얼른 푹 자요. 우리 내일 웨딩 사진 찍는 날이잖아요.
하루 종일 피곤할 거야. 그래요. 연지 씨도 굿나잇. 좋은 꿈 꾸세요, 내 사랑. 아무 걱정하지 말고. 며칠 뒤. 제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서 부득이 필담으로 인사드립니다. 아버님. 불쾌하시다는 표정이네요. 이런 제가 불편하신 건가요? 내 글씨가 악필이라 말이 잘 전해질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잘 읽힙니다. 그럼 안심하고 몇 자 적어볼게요. 저자의 장애가 불쾌한 게 아니라 약속도 없이 혼자 불쑥 찾아온 게 불쾌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그런 이야기는 됐고 절 왜 찾아온 건가요? 결혼식 참석을 부탁해달라고 온 거면 이만 돌아가세요. 전 두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선물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 걸로 아는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님께 며느리 될 자리가 어떤 사람인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 이것만 꼭 받아주세요. 이건 공책이네요. 그 안에 저와 아드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2달 뒤. 여보세요? 네, 목사님. 네. 그러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예요? 당신 표정이 안 좋아. 우리 주례사 해주기로 하신 목사님인데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서 늦을 것 같다고. 큰일이네. 이제 곧 신부 입장할 시간인데. 그럼 주례사는 생략해요, 우리. 어차피 요즘은 주례사 없는 결혼식도 많다니까. 정말 괜찮겠어요? 양가 부모님도 안 오시는 결혼식인데 주례사까지 없으면. 제 쪽이야 원래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한 거고 아버님 쪽은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노력을 했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당신 말대로 예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인정받아 보자고요. 노력?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늦지 않게 도착한 모양이로구나. 아버지? 어디 좀 다녀오느라 조금 늦었어. 헌데 무슨 일인데 신랑 얼굴에 식은땀이 범벅이야. 그게 안 오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오셔서 놀란 것도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그것보단 주례사 때문에 주례 맡아주신 목사님이 못 오실 것 같다더라고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말고 신랑 신부 입장부터 하거라. 아버지. 얼른. 하객들 모셔놓고 기다리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니. 잠시 후. 신랑 신부 입장에 이어서 다음으로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생략하기로 했는데. 주례사를 자청하신 분이 계셔서요. 그게 누구? 신랑의 결혼식 중에 잡담하면 쓰나? 아버지가 단상에는 왜 사회자 양반, 얼른 진행하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주례사는 신부의 시아버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던 일이야? 아니요. 저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리라고는. 나 혼자서 결정한 일이니 너는 신부한테 수어로 통역이나 잘하거라. 예, 아버지.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주례를 맡은 전 오연지 신부의 시아버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주례사에 앞서 신랑 신부에게 사과의 말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전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고 그래서 오늘 불참하려고 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감이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는...
하객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니. 그건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전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사랑이란 때론 지치고 빗바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신부에게는 장애의 그림자까지 있으니 더욱 지키기 어려운 사랑일 테죠. 하지만 때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도 있는 법입니다. 전 이 아이들에게서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을 보았고, 신부가 직접 쓴 동화책 원고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동화책이라면 당신 혹시... 당신 몰래 아버님 만나서 드렸었어. 그 동화의 주인공은 여기 있는 두 아이들이었습니다. 신부 오연지는 고요한 세상의 공주님이었고, 신랑 김태연은 소리의 세상에서 태어난 왕자님이었죠. 첫눈이 내리던 날, 둘은 눈 내리는 소리를 함께 나누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진동 말입니다. 떨리던 겨울은 지나갔고 첫눈은 녹았지만 공주와 왕자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꽃이 피었다 지는 봄에도 억수 같은 장마철에도 둘은 서로의 곁에서 행복했죠. 왕자는 공주의 귀와 입이 되어 주었고 공주는 왕자님을 위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님이 선사한 동화 작가라는 꿈을. 아버지, 그래서 전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갈 사랑의 동화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빠가 많이 미안했어. 부모로서 당연한 걱정을 하신 건데요, 뭘. 이해해주니 고맙구나. 아무튼 다음 말은 수어로 통역하지 않아도 돼. 급하게 배우고 있는 수어라서 맞게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객 여러분들 앞에서 제 진심을 전해보겠습니다. 아버님. 우리 가족이 되어주어서 감사합니다, 공주님. 내 수어가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구나. 그럼요. 아주 멋지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 앞으로 잘 살거라. 태연이 너도 잘 들어. 우리 귀한 공주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아비한테 아주 홍구멍이 날 게다. 당연하죠. 평생 공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아버지. 저희 진짜 잘 살겠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 결혼식에 늦었던 이유는 제 아내를 위한 수어 수업을 듣고 오시느라 늦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수어 주례서를 들으며 감동한 아내와 저 모두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었죠. 제가 수어를 배운 덕분에 아내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또한 수어를 배워 며느리에게 다가와 주신 셈이었으니까요. 이후 저희 가족의 제일 언어는 수어가 되었고 아버지는 요즘 며느리 바보가 따로 없으세요. 아들 자식인 저도 가끔 질투가 날 만큼 며느리를 애지중지하시죠. 아내는 저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첫 동화책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겠습니다. 저와 아내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처럼